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산 NPL의 강 대표. 강 팀장입니다. 네, 저는 부산 NPL에서 10년간 경매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는 부산 NPL 시장을 정복해 가고 있는 부산 NPL의 강 대표입니다. 저는 수익률 분석을 담당하고 있는 강 팀장입니다. 저희는 이제 10년간의 경매를 바탕으로 NPL이라는 남들이 잘 모르는 그런 블루오션을 조금 개척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열심히 연구하고 열심히 현장에서 뛰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NPL이 정확히 말하면 어떤 거예요? NPL은 영어 약자로 Non-Performing Loan이라고 해서 채권인데 부실난 채권이에요. 즉 그 말은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은 거죠. 이자를 3개월을 연체를 하면 그때 채권자는 경매를 넣습니다. 곧 그 채권을 부실난 채권, NPL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3개월 이상 연체된 채권은 다 부실 채권으로 말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한 달이 지나고 나면 그냥 저 사람이 갚나 안 갚나 요주의 물건이 되는데요.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갚지 않을 확률이 높죠. 그래서 모든 사람 간에 있어서의 모든 관계에 있어서 생기는 채권들, 예를 들어 부동산을 담보로 빌려주는 담보 채권도 있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냥 신용으로 저 사람을 믿고 빌려주는 그런 채권들도 있는데 모든 채권들이 다 부실이 나면 3개월이 지나고 부실이 나면 다 NPL이 되는 거죠. 담보가 있는 물건은 담보 채권이 되는 거고 담보가 없이 저희가 신용카드라든지 신용대출이라든지 그런 신용을 이용해서 돈을 빌려주면 무담보 채권이 됩니다. 근데 저희는 부산 NPL은 담보 채권만 가지고 투자를 하게 돼요. 그러면 담보부 채권은 저위험 NPL 그리고 무담보부 채권은 좀 고위험 NPL로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담보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환가가 쉽지 않겠죠. 돈을 받기 쉽지 않으니까 위험한 채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립니다. 예를 들어 10억짜리 집이라고 하면 현재 10억짜리 집이라고 하면 특별한 거 없으면 한 70% 정도 대출이 되겠죠. 그러면 은행에서 7억을 빌려줄 때 그냥 7억을 설정을 하느냐 부동산에 설정을 하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거기에 따른 120% 받지 못할 이자까지 다 쳐서 120% 즉 8억 4천에 설정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돈을 잘 갚으면 괜찮아요. 시대가 괜찮고 계속 집값이 올라가면 괜찮지만 우리가 종전에 돌아보면 2020년, 21년, 22년 폭등이 있었다 그렇죠. 집값이 폭등을 하면서 은행에서는 너도 나도 대출을 막 많이 일으켜줬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 하반기부터 집값이 떨어지면서 근저당 채권은 8억 4천에 그대로 되어 있는데 시세가 7억까지 떨어져 버리게 된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 근저당을 가지고 이 부실난 채권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뭔가 수익화 시킬 수 없을까가 NPL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근저당을 우리가 유입을 해서 매입을 해서 이걸 가지고 따라 있는 이자 수익을 취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요약하자면 대출금을 받지 못한 부동산들이 경매로 나오고 그런 경매로 나온 그 대출금의 채권을 싸게 사는 게 NPL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쉽게 설명을 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NPL은 집을 사는 게 아니라 채권을 사는 건데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나이키 신발을 사려고 하면 그냥 특별히 그런 거와 고민 안 하고 백화점 가서 사면 됩니다. 정상 가지고 사겠죠. 그런데 조금 더 싸게 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 아울렛을 간다거나 프리마켓을 간다거나 여러 가지 좀 할인된 장소로 가겠다. 그렇죠? 그런데 그냥 할인된 장소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상품권을 구입해서 할인된 장소 아울렛으로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당근이라든지 그런 데서 상품권을 좀 싸게 살 수 있잖아요. 약 5% 정도, 3% 정도 싸게 사서 이걸 가지고 이 상품권을 가지고 나이키 신발을 구입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거를 이제 부동산으로 표현을 하면 부동산을 정가로 주고 사기 위해서는 그냥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가서 집을 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집을 요구하고 거기에 맞는 집을 사는 건데 조금 더 싸게 사기 위해서 우리는 어딜 가요? 법원에 간다 그렇죠. 법원에 경매를 하기 위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매보다 조금 더 싸게 사기 위해서 싼 법정에 가서 경매를 입찰할 건데 그걸 입찰하기 전에 경매에 따른 채권을 사서 경매에 입찰하는 결국은 싼 할인된 채권을 사서 법원에 가서 집을 사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백화점이 근처 부동산이고 아울렛이 경매 법정이고 또 이 아울렛에서 더 싸게 사려고 상품권을 사는 게
이 채권 NPL을 산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담보부 NPL이면 저비용 NPL이라고 했으니까 그런 건 다 사도 되는 거예요? 무조건 다 사는 건 아니죠. 뭐 예를 들어 우리가 경매는 어느 정도가 낙찰될 거다라는 걸 예측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예측값이 예를 들어 부동산에 거래되는 실거래값보다 우리가 훨씬 더 저렴하게만 살 수 있다면 충분히 경매 시장에서 싸게 낙찰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채권을 다 회수할 수 있을 때만 유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시세를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고 이 부동산이 얼마 정도의 경매를 통해 낙찰이 될 것인지를 정확히 알고만 있다면 NPL을 내가 살 때 그보다만 싸게만 산다면 충분히 안전한 채권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요약하자면 대출금을 받지 못한 부동산들이 경매에 나오면 그 대출금을 싸게 사는 게 그쵸. NPL이다, 맞죠? 네, 맞습니다. 채권을 사서 경매에 참여하는 거다 보시면 됩니다. 채권은 돈 받을 권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채권사에서 싸게 사온다는 거죠. 예를 들면 2022년도에 집값이 한참 막 오를 때 그전에는 예를 들어 10억짜리 집이 있다 그러면 한 7억 정도 대출을 해준다고 했죠. 일반적으로 70% 해주니까. 근데 7억을 담보로 설정하지 않고 거기에다가 채권 최고액 약 120%, 그래서 7억에 120%인 8억 4천을 설정을 한다고 했죠. 왜 7억을 빌렸는데 8억 4천을 설정하느냐? 혹시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이유로 돈을 못 갚았어요. 그러면 그에 따른 경매를 신청해서 경매를 통해 환가를 할 텐데 그 시간까지에 걸리는 이자, 그 모든 이자까지를 다 받기 위해서 120%로 설정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설정해서 잘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집값이 폭락을 하면서 채권은 근저당 설정은 8억 4천이 되어 있는데 집값이 7억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근저당을 사서 내가 집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게 NPL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은행에서는 어차피 이 돈을 다 받지 못하기 때문에 또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채권을 매각할 수밖에 없죠. 저희는 그 채권을 사서 수익화시키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